앞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매도 우위를 보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주종시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걸 개인만 하고 있네요. 개인만 담는 그런 장이었죠. 그래도 또 투자 전략은 필요하죠. 어떤 업종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번에 모셨을 때는 표정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좀 힘드신 걸까요? 오늘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실제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들이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4,200에서 3,800 후반대, 3,900까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을 뒤늦게 동참하셨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손실이 난 거거든요. 지수는 4,200에서 3,900, 한 300포인트 떨어졌지만 내 종목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각 증권사의 연간 전망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시 너희들이 설레발 칠 때 알아봤어. 너희들이 7천을 부르고 5천을 부르고 내가 그럴 때 시장을 떠났어야 됐어. 이런 좀 자조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업계에 몸담고 있는 1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또 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의 손해가 컸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고민 좀 하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상암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다음 역에서 내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빨리 오셨던데요? 네네네. 어떻게 하셨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고유 관료까지 나와서 이제 B2 얘기하고 이러면서 거기 고점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거기서부터 빠지니까 역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빠지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전체 고점이 아니라면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고점 찍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론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근처에 생각나는 버블론은 아마 닷컴 버블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닷컴 버블이 사그러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골똘하게 면밀하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지금 AI 버블론과 닷컴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닷컴 버블 때는 그 닷컴 버블을 수혜하는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들이었어요. 그때 시스코라든지 그때도 오라클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닷컴 어떤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닷컴 사이트를 그 도메인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밸류가 고평가됐었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소수의 기업들이 버블을 독점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AI는 소수의 기업은 맞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 걸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혼자 만드나요? TSMC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삼성전자만 만드나요? 하이닉스만 만드나요? 마이크론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한국전력만 거기에 전력을 만드나요? SMR부터 다양한 풍력 발전소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ESS LG 화학만 만드나요? LG 엔솔도 만들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만들고 즉 과거 닷컴 버블 때는 특정 기업 야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후, 라이코스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야 됩니다. 안 난다고 하고 싶은데. 예, 라이코스 이런 기업들 특정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 AI 버블은 좀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 다양한 밸류 체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쉽게 AI는 버블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AI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어요. 결국 면밀하게 따지고 보니까 야후였거든요. 야후도 그때는 어떻게 본다면 네이버처럼 포털 서비스였기 때문에 야후의 광고 수익이 떨어졌네? 이제 성장이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 꺼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은 일단은 과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매크로 환경 그리고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
또는 어떤 기업들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의 AI 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영원히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이번에 버블이 있더라도 만약에 네. 있더라도 좀 하락을 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사라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럴 만한 종목들이 인프라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빅테크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하드웨어입니다. AI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TSMC 또 가격 올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젠슨 황 님이랑 친하진 않지만 저는 최 씨기 때문에 황 씨랑 안 친하지만 결국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의 손을 잡아줬고 그리고 현대차의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현대차는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결국은 TSMC를 대신할 파운드리 공급업체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 분명히 나고 있고요. 1차적인 수익성은 하드웨어 쪽에서 나고 있으니까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버블이 만약에 꺼지더라도 가장 늦게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갖고 온 AI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쇼티지, 즉 공급이 부족하지 우리가 P랑 Q를 얘기했을 때 Q가 부족하기 때문에 P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 바로 AI 전력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전력도 AI 버블이 꺼지더라도 가장 나중에 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뇌피셜로는 그래서 26만 장 우리나라 준다 그랬을 때 신규 수주가 엔비디아가 26만 장이 늘어나면 엔비디아가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했는데 네.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물어봤더니 있는 거를 주는 거지 네.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 어차피 예약이 풀로 차서. 그렇죠. 지금은 네. 우리가 항상 P, Q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HBM도 Q가 넘쳐나는 시절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익성을 많이 내려면은 단가를 막 올리든지 아니면 물량 수량으로 승부를 보든지 지금은 단가를 올려서 승부를 보는 시기다. 그쵸.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Q가 뒷받침된다면 이제는 GPU가 26만 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뿌려서 HBM이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은 TSM 마이크론 하나만 갖고 안 되고 하이닉스 하나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상승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있으면 AI 버블이 아니라 Q가 뒷받침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단계 거기서 더 나갔던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전력 설비가 완료되면 주겠다. 네. 그 얘기는 미국에서 전력 설비가 완료가 안 돼서 못 주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선착순으로 전력 설비 잘 된 데부터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데이터 센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추론용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주는 데이터 센터와 학습용 데이터 센터,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대답해야 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용 데이터 센터에는 지금 HBM,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GPU, HBM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추론용 시장에는 그거보다는 좀 사양이 떨어지지만 뭐 DDR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시장인데 둘 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에요. 특히 학습용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 기존에 있는 발전 설비는 보통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걸로 감당하기에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원전이 붙은 거고요. 원전이 붙어서 고압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다 보니까 고압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면 변압을 시켜야 되잖아요. 변압기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본부장님 표정을 좀 보고 네. 있었는데 표정이 그럼에도 좋았던 게 지금 네. 전력기기 ETF 때문인 걸까요? 아유, 뭐 저희 옆부서기 때문에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의 생각의 출발점은 AI 버블이 꺼질까? 안 꺼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과 비교를 해보고 또 AI 버블, 또 AI 생태계들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모자르면 모자랐지 넘쳐나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가장 모자른 부분이 뭐냐? 뭐 당연히 GPU 모자르겠지만 GPU 차치하고 HBM 모자르지만 HBM 차치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기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전기 관련돼 있는 ETF가 나오면 네. 현재 레벨에서도 매수할 만하다.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낫겠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중공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효성, 중공업.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랑 비슷해요. 결국은 수주를 받아서 수주받은 물량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하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받았다라고 해서 수주받은 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거나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결국은 타임 렉 그리고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나 ETF한테는 약간의 좀 어떻게 본다면 지루한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 나오기 한 3개월 전에 나왔다면 전력기기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다가 뭐 산일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와 같은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예, 3개월 전에는. 그리고 2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불과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ETF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1개월 상간이니까 결국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림의 시간에서는 좀 빅3,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 빅3가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이 전력기기 빅3니까 빅3 중심으로 가고 전력기기 산업이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서 너무 부족해. 제발 물량 좀 줘. 난리 났어. 그럴 때 뭐 산일전기라든지 다른 전력기기 관련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분산해 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전력 수급난 계속 이러면서 SMR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SMR 쪽은 어떻게 보세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SMR도 어저께 밤에 이 방송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작가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너무 좋아요라고 드렸는데 어젯밤에 아시다시피 SMR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유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AI 버블론과 비슷해요. 결국은 SMR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당장 내일 지어줘.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는 10년에서 15년, SMR도 빨라봤자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못 기다리겠어. 너희들 언제쯤 수익 나겠어. 기술력 좋은 건 알겠지만 못 기다리겠어. 이런 것들이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캐펙스 투자 과도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메타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점철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MR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분명히 단반의 주가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수주를 받고 또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또 뭐니 해도 이런 산업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또는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런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는 횡보하거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실제로 거죠?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두산아노빌리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두산아노빌리티 최근에 주가 모습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전력기기 아니면 SMR의 주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명히 레벨업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레벨업이 순탄하게 뭐 U자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45도 방향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 또는 뭐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 아니면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ESS도 원래는 전기차 때문에 계속 배터리가 잘 갔다가 완전 이제 좀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갑자기 ESS가 나오면서 이제 확 일어섰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자, 제가 그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AI 전력의 밸류체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전이 필요하겠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되면 전력 기기들이 변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는 굉장히 높은 볼티지로 쏘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변압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변압의 과정,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방송 하고 있지만 너무 뜨거워요. 예,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냉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냉각이 필요한데 전력이라는 것이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막 학습할 때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가 또 밤에 학습을 안 할 때는 전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ESS입니다. 전기를 모아놨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모아놓은 전기를 쏟아주고 전기가 안 필요할 때는 다시 모아놨다가 이런 장치라는 게 ESS고요. ESS가 과거에는 전기를 모아놓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싼 배터리, LFP 배터리로 많이 만들었었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삼원계 이런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삼원계를 잘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LFP를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 팩이 ESS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팩 안 쓸게 이제 LG 엔솔 한번 써볼게 이러면서 캐즘에 빠져있던 전기차 업체가 요 재료로 인해서 확 살아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ESS형 배터리 팩은 아직도 중국이 전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아직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고 LG 엔솔 정도만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요번에 IR 자료를 보면 실적은 미스했지만 우리도 ESS 배터리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성장 잠재력은 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질문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네. 때도 코스닥이 훨씬 더 네.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스닥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결국은 코스닥을 분해해 보면요. 코스닥은 크게 두 가지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헤게머니가 반도체 소부장, 조, 방, 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랑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소부장, 조, 방, 원은 약간 쉬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정말 못 갔었던 화장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KTNG,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것을 키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부활을 해줘야 코스닥도 키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움직이고 있어요. 예. 연기금도 좀 예, 바이오 예, 같고. 예. 그리고 어찌됐건 코스피의 하락 원인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거기서 살짝 비껴나 있거든요. 최근 5영업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5조, 6조 가까이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지난 3영업일은 샀고요. 최근 2영업일 정도만 팔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라는 폭탄에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반도체 소부장 조, 방, 원에서 살짝 달라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부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뭐 연말까지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찾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는 뭘까?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사긴 사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시장 상승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코스닥이 좀 더 약간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자리에서 네. 어차피 답은 주도주로 결정되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금융주 그리고 오늘 좀 움직였던 뭐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특히 뭐 중국향 화장품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KTNG 그런 데다가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또 배당주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배당주 ETF는 장이 갈 때는 못 갔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거나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좀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달렸어요, 우리가. 하이닉스 10%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2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10% 빠진 건 봤어도 12%씩 오르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이닉스, 물론 제가 하이닉스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 올랐으면 10%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시장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기간 조정의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4,000포인트 살짝 하회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4,000포인트 회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4천선 먼저 확인을 좀 네, 해보자.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네, 그리고 또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빠졌어요. 소재주가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소부장 업종들이 오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움직임을 좀 더 체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